자,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오늘 우리가 같이 들여다볼 주제는 바로 증상 그 너머 사회의 근본적 갈등 해결하기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뉴스 틀면 쏟아지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 그리고 막 불붙는 도덕적 논쟁들 너무 익숙하시죠? 우리는 보통 눈앞에 딱 터진 사건 그 자체에 화를 내거나 당장 불 끌 궁리만 하잖아요. 근데요, 오늘 이 자료의 해설을 쭉 따라가다 보면 이런 생각이 확 드실 겁니다. 아, 우리가 진짜 병은 놔두고 겉으로 올라온 뾰루지 같은 증상에만 매달려 있었구나 하고 말이죠. 자, 그럼 어떤 이야기인지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한테 제일 익숙하고 뜨거운 논쟁거리부터 하나 짚고 넘어가죠. 성희롱의 기준선, 대체 어디까지인가? 아마 다들 한 번쯤 속으로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요즘 진짜 핫한 이슈잖아요. 어디까지가 선을 넘은 거고 어디까지는 괜찮은 건지 그 모호한 경계를 두고 대중들은 매일같이 치열하게 싸웁니다. 가해자를 얼마나 세게 처벌할 거냐를 두고도 난리가 나고요. 이게 사실 되게 미시적인 차원의 이야기인데도 지금 우리 사회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딱 여기에 다 쏠려 있어요. 안 그런가요?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자료가 아주 날카로운 태클을 겁니다. 누구 잘못인지 따지고 얼마나 처벌할지 정하는 이 끝없는 쳇바퀴. 우리가 백날 첫날 모여서 이게 맞네? 저게 틀리네. 싸워봤자 결국 남는 건 뭐죠? 네, 사건은 계속 터지고 우리는 또 그것 쫓아가면서 법이나 고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맨날 선 긋고 책임 묻는 데만 집착하는 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진짜로 뜯어 고쳐야 할 근본적인 문제에서 눈을 싹 돌리게 만드는 일종의 방해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핵심이 나옵니다. 선 긋고 잣대 들이대는 거, 그거 결국 당장 소나기 피하려는 엉킨 실타래 같은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거예요. 불 났으니까 일단 급한 대로 물부터 냅다 붓고 보는 거죠. 이제는 우리 시야를 확 아주 넓게 줌아웃 해봐야 합니다. 인간의 본성 그 자체, 그리고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사회적 환경의 뿌리 자체를 싹 바꿔버리는 근본적인 해결책 쪽으로 시선을 돌려야 할 때라는 거죠. 그럼 대체 그 근본적인 해결을 어떻게 하냐?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옛날 병법 하나가 툭 튀어나옵니다. 바로 성동격석. 동쪽에서 왁자지껄 소리를 내고 실제로는 서쪽을 친다는 그 유명한 전략이죠. 아니, 복잡한 현대사회 문제 푸는데 웬 고대 병법이냐고요? 생각해보세요. 뻔히 눈에 보이는 문제 한복판에 뛰어들어서 이거 당장 고쳐 한다고 그게 고쳐지나요? 절대 아니죠. 진짜 뿌리를 뽑으려면 문제가 터진 곳이랑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곳에서 아주 조용하고 간접적으로 기초공사를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진짜 놀라우면서도 엄청나게 실용적인 통찰이죠. 더 재밌는 건 이겁니다. 이 동쪽과 서쪽의 비율을 우리 사회의 위와 아래로 착 엎어서 적용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회 윗부분에서 온갖 스캔들이랑 범죄가 뻥뻥 터지고 있잖아요. 이걸 바로잡겠다고 윗부분에 냅다 통제하려고 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방어하고 튕겨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눈에 전혀 안 띄는 사회의 제일 밑바닥, 그 기초 토대부터 다시 다지는 겁니다. 밑에서 아주 조용히 판을 바꾸면 윗부분은 자기들이 변하는 줄도 모르고 아주 자연스럽게 확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사회의 그 밑바닥 기초는 어떤 상태일까요? 자료가 진단하는 현실은 아주 거시적이고 명확합니다. 한마디로 환경이 탁하니까 필연적으로 탁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맨날 서로 헐뜯고 원망하고 손가락질하는 이 삭막하고 탁한 환경 속에서는 성문제든 다른 범죄든 독버섯처럼 쑥쑥 자라나는 게 당연한 이치잖아요. 독버섯 키우기 딱 좋은 눅눅한 환경은 그대로 방치해두고 그저 튀어나온 결과물만 탓하는 게 얼마나 모순된 행동인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처한 삭막한 현실과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 이 두 가지가 여기서 아주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오로지 나만 잘 살겠다고 으르렁대고 남을 짓밟는 이 생존 경쟁, 자료에서는 이걸 딱 잘라 동물적 본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거칠고 치열한 상태에서는 백날 처벌을 무겁게 때려봤자 사건 사고 절대 안 끝납니다. 반대로 우리가 진짜 가야 할 방향은 사람의 길이에요. 나 혼자가 아니라 상대를 챙기고 서로한테 진짜 득이 되는 삶, 그 짐승 같은 본성에서 벗어나서 진짜 인간다운 이타적인 모습을 되찾는 거. 이게 바로 진정한 해결의 베이스 캠프입니다. 여기서 정말 묵직한 뼈 때리는 문장이 하나 등장합니다. 한번 곱씹어 볼게요.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열면 그러한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와, 엄청나지 않나요? 맨날 억압하고 감옥에 쳐놓는다고 범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의미에서 서로를 위하는 찐 사람이 딱 되는 순간, 그런 사회악들은 아예 발붙일 곳을 잃고 스스로 굶어 죽는다는 뜻입니다. 이거야말로 윗동네의 그 시끄러운 혼란에 잠재우는 아랫동네의 진짜 조용한 혁명인 거죠. 자, 이쯤 되면 철학적으로는 깊이 공감하시더라도 슬슬 현실적인 의문이 하나 드실 겁니다. 아니, 그래서 구체적으로 서로를 위하고 사회를 돕는다는 게 대체 뭔데? 보통 우리가 돕는다 하면 돈 쥐어주고 물건 쏟아붓는 자선을 떠올리잖아요. 근데요, 그렇게 맨날 외부의 지원금에만 기대는 얄팍한 방식은 결국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자원만 깔아 먹을 뿐이죠. 국가나 기업 후원에만 목매서 연명하는 건 진짜로 사회를 위하는 패러다임이 절대 아니라고 자료는 아주 매섭게 꼬집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진짜 이타주의는 그 자체로 완벽하게 굴러가는 거대한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어떻게 단계별로 굴러가는지 한번 따라와 보세요. 첫째, 지금 사회가 진짜 목말라 하는 깊은 갈증에 집중합니다. 둘째, 사람들이 스스로 깨닫고 일어설 수 있게 만드는 진짜 가치 있는 컨텐츠를 뽑아내는 거예요. 셋째, 이 컨텐츠가 쫙 퍼지면서 사회 전체를 가르치는 엄청난 교육 효과를 냅니다. 그리고 넷째, 바로 이 과정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어마어마한 경제적 가치가 스스로 창출됩니다. 사회를 돕는답시고 무조건 돈을 까먹는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일을 하면 그 안에서 경제가 알아서 돌아간다는 놀라운 메커니즘이죠. 이게 대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진짜 사회적 변화는 누군가의 일방적인 희생이나 적선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당장 배고프니까 먹을 거 하나 던져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삶을 개척하고 깨달음을 얻어서 돕는 시스템. 이게 한번 딱 세워지면요, 더 이상 남의 지원금 달라고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스스로 막대한 가치를 뿜어내면서 경제가 알아서 돌아가니까요. 이렇게 사회적 가치가 완벽한 경제적 독립성을 가질 때 비로소 세상은 뿌리째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제 흩어진 퍼즐 조각을 하나로 모아볼까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지긋지긋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들, 그 맨 밑바닥을 들춰보면 결국 딱 하나의 근원이 남습니다. 바로 무지,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똑바로 돕는 원리도 모르고 반대로 도움을 올바르게 받는 원리도 모릅니다. 이 근본 원리를 아예 모르니까 자꾸 이기적인 패러다임을 만들고 사회가 탁하게 병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은요, 야, 너네 지금 잘못 살고 있어. 그 모순된 삶의 방식 좀 그만 바꿔. 라고 자연히 보내는 거대한 신호인 셈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죠. 혹시 우리는 매일 터지는 사건의 증상들에만 열을 올리면서 고작 얕은 처벌 규정 몇 줄 고치는데 아까운 에너지를 전부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당장 우리가 이게 해결책이야 라고 굳게 믿고 떠드는 그 끝없는 논쟁들이 사실은 인간의 본성을 진화시키고 사회의 근본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진짜 숙제로부터 우리를 도망치게 만드는 문제의 또 다른 한 부분이 아닐까요? 오늘 이 해설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에 새롭고 깊은 통찰이 더해졌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